한국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발전한 것은 모두 일본 덕분 아닙니까? 일본이 없었다면 한국이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는 교토대학에서 개최한 국제협력 아시아 연구과정을 위해 각국의 대학생들과 유명한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강의실. 한 일본인 남학생이 얼굴을 붉히면서 주체할 수 없는 화를 억누르며 한국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발언을 들은 한국인 여학생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울분을 터뜨립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사연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교토에 살고 있고 교토대학에서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는 타케우치 류지입니다. 사실 이 사연을 쓰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제 이야기가 그렇게 대단하거나 특별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평범한 대학원생이 이런 걸 쓴다고 누가 관심이나 있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제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준 그 특별한 경험을 나누고 싶어 용기 내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사연을 보내기까지 고민이 많았던 이유 중 하나는 제가 학문적인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그 사건은 사실 꽤 로맨틱하면서도 조금은 엉뚱한 만남에서 시작되었거든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 잠깐 들려드릴게요. 저는 일본에서 정치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일본 민주당의 부대표로 국내 개혁과 경제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신 분이시죠. 집안 분위기는 늘 진지했고 저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정치와 경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처음 본 드라마는 감정 표현이 너무 솔직해서 정말 신선했어요. 특히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서는 주인공들이 사소한 일에도 진지하게 화를 내거나 사랑을 표현할 때는 몸짓과 말투가 과장되어 있어도 너무 자연스럽게 보였죠. 저도 모르게 화면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저렇게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낼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다. 사실 저는 항상 정치 가문에서 자라며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걸 조심스러워 했거든요. 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국 드라마 속 인물들은 가식 없이 진짜 감정을 보여주니까 저도 모르게 그 매력에 빠져들었죠. 그래서 몰래 드라마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보시지 않을 때는 책 읽는 척하면서 방에 들어가서는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를 틀어놓고 즐겼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방에 들어오셔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걸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철렁했죠. 당황한 나머지 저는 이건 한국 드라마인데 공부하려고 한국어를 배우는 중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시더니 뜻밖에도 웃으시며 외국어 공부도 좋지만 정치 관련 자료도 꾸준히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하지만 드라마를 보며 배우는 한국어는 제게 단순한 취미를 넘어섰습니다. 언어를 배우면서 한국 사회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그러던 중 대학원에서 진행되는 국제협력 아시아 연구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첫날이었고 솔직히 그날은 좀 피곤한 하루였어요. 새 프로그램의 첫날이라 모든 것이 낯설었고 참가자들 모두 서로에게 좋은 첫인상을 남기기 위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기소개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어색한 분위기를 깨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때 강의실 문이 열리고 한 여학생이 당당한 표정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순간 강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와 단호한 눈빛으로 들어와 자리를 찾고 있었어요. 저 사람 누구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한 손에 커다란 책을 들고 있었고 강의실을 가로질러 제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서연이었어요. 처음에는 또 새로운 학생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날 바로 그녀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교수님께서 각국의 학생들에게 동아시아의 경제와 정치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나눠보라고 하셨을 때였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자신의 나라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중 일본 대표로 나선 남학생 사토 켄지가 자리를 잡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일본과 한국의 경제적 관계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죠.
저는 일본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이후 일본은 경제적 지원과 기술 이전을 통해 한국의 경제 성장을 도왔습니다. 일본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 경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일본의 공헌을 존중하고 더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토의 발언이 끝나자 강의실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가 던진 말에 놀라거나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그때 서연이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죄송한데 그 발언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노력과 국민들의 헌신으로 지금의 경제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물론 일본의 지원이 있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그로 인해 모든 공을 일본에 돌릴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하며 스스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일본의 도움 덕분에 발전했다고 말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강의실에 서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분위기는 금세 팽팽해졌습니다. 학생들 사이에는 숨죽인 긴장감이 감돌았고 몇 명의 일본 학생들의 얼굴은 불편해 보였습니다. 반면 다른 학생들은 서연의 논리에 고개를 끄덕이며 지지를 표했습니다. 분위기는 긴장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고 마치 누구도 쉽게 입을 떼지 못할 것 같은 순간이었죠. 그때 미국인 스미스 교수가 나서서 서연에게 진지한 눈빛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 당신의 주장에는 분명 일리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적 지원이 한국의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지원을 바탕으로 자립적인 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독자적인 산업화와 기술 개발을 통해 세계적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를 단순히 일본의 도움 덕분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이루어낸 노력과 헌신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미스 교수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감사의 미소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에 대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때 일본인 사카모토 교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전달하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사토 학생의 발언에도 역사적 맥락이 존재합니다. 일본은 전후 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경제 재건을 돕기 위해 원조와 투자를 제공해왔습니다. 한국도 그 혜택을 받은 국가 중 하나였죠. 그러나 서연 학생의 말처럼 한국이 그 후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관점을 균형 있게 이해해야 합니다. 일본의 지원과 한국의 자립적인 노력이 모두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카모토 교수의 말이 끝나자 강의실 곳곳에서 학생들이 메모를 하거나 서로 속삭이며 의견을 교환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론은 점점 더 깊어졌고 각자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엿보였습니다. 그때 한국인 이성태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강단을 걸어 나와 서연과 사토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매우 진지했습니다. 저는 양국의 입장을 모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적 지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지원이 일방적이거나 강제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은 오랜 식민 지배와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며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자국의 경제를 재건해 왔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의 기여와 노력을 인정하며 진정한 이해와 화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가길 바랍니다. 이 교수님의 발언에 강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그의 말을 곱씹으며 각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고민에 잠겼습니다. 사토와 서연도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조금 더 차분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토론이 끝난 뒤 저는 서연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서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서연, 아까 발표는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제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다음에 시간 되면 우리 더 이야기 나눠보지 않을래요? 서연은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그렇게 우리의 첫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세미나 내용이나 교토대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로 가볍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생각보다 공통점이 많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녀가 단순히 일본에 대한 관심 때문에 유학을 온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녀가 왜 이곳에 왔는지, 그리고 그 여정이 얼마나 많은 결심과 노력이 필요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교토대학에 오기 전 서연은 한국의 외교적 입장을 이해하고 공부하며 많은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왜 한국과 일본은 항상 대립만 하고 있을까? 서로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하려는 노력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답을 찾기 위해 일본으로 향한 거죠. 서연은 고려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다고 했어요. 한국의 정치와 외교 분야에서 꽤 유명한 교수님들 아래서 학문적으로 깊이 있는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특히 아시아 지역의 국제관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한국에서 학부를 마치고 나서 내가 배운 지식과 한국의 입장에서 아시아를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설득력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더 넓은 시각을 얻기 위해 교토대학의 국제협력 아시아 연구과정에 지원하게 되었다고 해요. 일본은 한국과 오랜 역사적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만큼 다양한 갈등과 협력의 과정을 거쳐왔으니까요. 서연은 일본에 오면 그동안 책과 뉴스로만 접했던 일본의 시각을 직접 경험하며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사실 저는 고려대학교가 얼마나 좋은 학교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서연을 만나고 나니 그 학교에서 얼마나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고 있는지 느껴졌죠. 그녀는 학문적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모습이 정말 멋졌습니다. 서연과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저는 그녀의 표정과 제스처에서 느껴지는 진심을 볼 수 있었어요. 그녀는 단순히 예쁘고 세련된 외모를 넘어서 자신이 가진 생각과 신념을 진지하게 전달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 당찬 매력이 그녀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어요. 보통 일본에서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해 돌려서 말하곤 해요. 그런데 항상 솔직하고 자신감 있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모습이 일본인들과 달랐어요. 그 후로도 우리는 도서관에서, 캠퍼스에서, 그리고 교토의 여러 카페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연은 일본에서의 생활에 대해 항상 긍정적으로 말했고 저와 대화할 때도 그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류지는 일본 음식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저는 라멘이 정말 좋아요. 같은 사소한 질문도 그녀가 하면 왠지 모르게 특별해 보였죠. 서연과의 시간은 저에게 아주 새로운 감정들을 일깨웠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녀가 웃을 때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죠. 제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아, 내가 이 여자를 좋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럽기도 했어요. 한국과 일본의 문화와 역사적 차이를 극복하고 그녀와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녀도 나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그런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도 우리는 일본 친구들과 함께 교류하며 문화적 차이와 역사적 논의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어요. 일본 친구들이 왜 한국은 항상 일본의 과거를 문제 삼을까? 라고 물을 때마다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과거를 잊으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기억하고 반성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화해와 협력이 가능하니까요. 서연의 말에 저는 다시금 그녀가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죠. 이런 진지한 논의 속에서도 서연은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며 대화를 이끌어갔어요. 하지만 때로는 감정적으로 격앙되기도 했죠. 어느 날 일본 친구들과 함께 대화하던 중에 한 친구가 그럼 일본은 한국에게 영원히 사과만 해야 하냐? 고 묻자 서연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어요. 그게 아니라 하고 설명하려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죠. 저는 그 순간 그녀가 얼마나 이 주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느꼈습니다. 저는 서연의 옆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며 그녀를 도울 수 있는 말이 무엇일지 고민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친구들에게 말했죠. 우리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만 중요한 건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서연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도 그런 것일 거예요. 그렇게 한바탕 감정의 파도가 지나간 후 서연과 저는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죠. 류지, 가끔은 내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하지만 과거를 넘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눈빛에는 고민과 아픔, 그리고 확고한 의지가 공존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생각을 존중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죠. 그 순간 저는 서연에게 진심으로 말했어요. 서연, 당신의 생각과 감정은 나에게 큰 깨달음을 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더 이해하게 되는 게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서연과 함께 이런 대화를 계속 나누고 싶어요. 서연은 저의 말에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류지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혼자였다면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 속에서 자란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는 서연과의 이러한 만남과 대화가 앞으로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집안의 반대였습니다. 아버지께 서연과의 만남에 대해 말씀드렸을 때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죠. 처음엔 그저 한국 친구를 사귀는 것 정도로 생각하셨던 아버지는 서연과 제가 서로에게 더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시고는 얼굴이 굳어지셨습니다. 류지, 네가 정치와 외교를 배워야 할 위치에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적 갈등을 가진 국가의 사람과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야. 아버지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연과의 관계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만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처음으로 깨닫게 된 순간이었죠. 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정치적, 외교적 상황을 고려하며 행동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워온 가치관이었지만 막상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걸림돌이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 후로 저는 서연과의 만남이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버지의 기대와 나의 진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자신을 보면서 이 관계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서연은 언제나 당당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저를 대했지만 저만은 그 모든 감정을 숨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녀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할 때도 아버지의 기대와 집안의 반대가 떠올라 주저하게 되었죠. 하지만 서연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조금씩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문제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말해주었어요. 류지,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관계를 어떻게 지켜나갈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서연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집안의 반대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연과 함께하며 우리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가고 싶다고요.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우리는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며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에게 더 진실한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 후 저는 아버지와 다시 대화를 나누기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아버지, 저는 서연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하고 싶어요. 제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는 서연을 통해 진정한 소통과 이해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정치와 외교도 결국은 사람들 사이의 소통과 이해에서 시작되는 것 아닌가요? 아버지는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류지, 네가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내 생각을 강요하지는 않겠다. 다만 네가 정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스스로를 더 단단히 만들길 바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그 말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비록 완전한 승낙은 아니었지만 제가 스스로의 길을 찾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죠. 이제는 서연과 함께 그리고 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많은 도전과 난관을 겪겠지만 그 모든 것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에 저는 더 단단한 마음으로 서연과 함께할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공감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매일 새로운 도전과 갈등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외롭기도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서 겪고 있는 고민이나 갈등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서연과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관계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과 진심을 나누며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래요. 저의 이야기로 인해 조금이라도 따뜻해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